지금 김건희 특검은 이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처음으로 어제 출석을 했어요. 약 13시간 반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출석할 때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제 특검을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 번역기로 돌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 소장님. 정치 보복하지 마 뭐 이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 수사하지 마 뭐 이런 거겠죠. 그 권성동 전 대표가 받았다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참 근데 고약한 게 정치인들이 이 정치자금 이 뇌물에 걸리면은 상당히 골치 아파요. 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돈 준 사람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정황적인 증거 이런 것들 다 내놓게 되면은 나 안 받았어. 이것만 갖고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뭐 문재인 정권 때 뭐 취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뭐 이번은 못 빠져나갈 것 같고요. 뭐 뿌리 이거는 본인을 확대한 거죠. 이건 내 개인 비리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그렇게 되면 야당이 흔들린다. 이 메시지라고 봐요.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 같이 싸워야 돼요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분위기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여줬던 거를 보면 일단 약간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물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이 오면 세게 저항을 하겠지만 못 막고 뭐 그냥 볼 때는 그렇게 세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 의원이 뿌리는 맞죠.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진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는 뽑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투쟁을 하게 되면 옆에 의원들이 서야 되는데 네. 옆에 의원들이 쓰면은 우리는 어떻게 추측하겠어요? 나눠 썼나?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돈 받았나? 그렇게 추측할 거니까 옆에 서기도 의원들이 쉬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또 지방선거 때 공천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건진법사가 돈을 받고 몇몇을 공천에 알선해줬다라는 것도 있고 또 명태균 특검에 명태균 의혹 관련돼서 지방선거도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이 좀 긴장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넨 측이죠.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 수첩에 이미 큰 거 한 장 서포트에다가 뭐 여의도 식당, 중식당이죠. 시간, 장소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던 데다가 어제 JTBC 보도 보니까 부인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이날 점심 약속 있기 2시간 전에 현금 뭉치 사진을 찍어놓은 게 이제 특검이 확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 요날 만남 2시간 전에 현금 상자. 이거는 증거 사진으로 요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요걸 보여주는 사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뭐 문자도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잘 쓰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박을 해야 되는데 나 돈 안 받았어요.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2022년 1월 5일 날 12시에 여의도 거기에 없어야 돼요. 이제 구글링 돌리면은 위치가 다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엔. 또 뭐 여러 가지 일정표 같은 거 해놔서 자, 오천 약속 어디 막 이렇게 다 비서실에서는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나 그때 다른 데 있었어. 지방 어디에 있었어. 이걸 입증하지 않으면 이 사실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해요. 안 났다. 나 사실 거기 갔다. 근데 돈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 믿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권성동 의원이 그것까지는 왜냐면 같이 동석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인가요? 이분하고 대한적십사사 그 총재가 같이 동석을 했고 대신 이분들은 돈이 건네지는 걸 봤냐 앞서 본 현금 상자가 봤냐 이 부분에서는 뭔가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자리를 피했다라고 일단 전 몰라요라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뭐 증언을 해줬네요. 당연히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분들이 없었는데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이 사실 저 의혹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하는 건 난 없었는데요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는 돈은 안 받았다. 돈을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문자를 보냈어요. 윤영호 본부장이 만난 뒤에 문자를 보내서 작지만 후보님께서 요긴하게 쓰세요. 이게 22년 1월 5일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시절이에요. 요긴하게 쓰세요. 자, 이 문자가 보낸 문자는 포렌식에서 나왔어요. 윤영호 본부장 폰에서. 그럼 번호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직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답변이 아예 없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만약 있었으면 도대체 안 받았으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뭘 요긴하게 쓰라는 겁니까? 뭘 요긴하게 쓰요? 뭐 저한테 짜장면이라도 보내줬습니까? 뭘 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저는 특검이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만약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구속각이죠. 그리고 만약에 안 보내줬다. 폰을 어디 통신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윤영호 본부장은 썼는데 전달이 안 됐다. 이건 SK텔레콤이나 KT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매일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보고 올리면서 거기 최소 뭐 권미팅, 권의원, 권성동 대표 이런 식으로 권의원 지칭하는 글자가 최소 5번은 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이제 이게 그냥 통일교 측에서는 뭐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그어지지가 않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 재정국장이 보냈다는 뭐 메시지도 보면은 뭐 비서실장한테 보낸 문자 보면은 뭐 대선 때 천정궁에서 2차례 뭐 만났는데 총재가 금일봉 줬다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권을 챙기려고 했을까? 그렇다면은 뭔가 부탁할 게 있지 않았을까? 부탁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단순히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형량이 높아지는 거고 이건 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으려고 할 텐데 뭔가 이제 한학자 총재가 직접 권을 좀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챙겼다라고 하면 한학자 총재 개인적 아니면 교단 차원의 뭔가 좀 해결하고 싶은 도움받고 싶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많죠. 이미 주르륵 이미리 나왔죠. 쭉 나왔죠. 저는 이미 국민들이 보기에 제일 열받는 건 캄보디아의 메콩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통일부가 거기에 또 하나의 본사를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본인이 캄보디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가 좀 잘해라. 그래서 대외협력기금 차관 한도가 일단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 윤석열 당시 후보 나중에 대통령 또 목걸이 이런 게 간 뒤에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이라면 그건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겠죠. 그런데 목걸이 받고 브로치 받고 이러면서 늘었다? 그러면 우리 피 같은 세금 8억 달러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 약 1조 원 정도가 그냥 통일교가 가져가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가해자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돈을 뜯긴 게 아니라 더 큰 걸 챙기기 위해서 목걸이 주고 권성동 의원에게 돈 주고 이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진 않지만 이렇게 세금 가져간 사람들 보면 제가 열이 받아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은 지금 뭐 권의원 구속영장 하겠죠. 청구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겠죠? 뭐 어떻게 될까요? 통과되겠죠. 뭐 민주당의 단독 의석으로도 통과되고 지난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인을 하고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체포 동의안 통과까지는 그냥 자동적으로 될 것 같고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발부가 되면은 권성동 의원은 당사에서 연좌농성하지 않을까. 연좌농성이요. 네. 그럼 정권 지르기? 야당 탄압, 정치 보복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했던 것처럼 엘리베이터 앞에서 좀 의원들 왔다 갔다 할 때 좀 사무실만 가지 말고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좀 농성 좀 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체포동의안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이제 반대하고 소란을 피면서 약 3시간 정도 물리적으로 지체되는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넣으면 당 떨어져서 그만할 거예요. 3시간. 네. 최대 3시간 최대 정도. 3시간 농성 정도 다 잡아가라 뭐 이러면서 한 3시간 하고 진짜 3시간 잡아먹어. 정도 기다려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들은 얘기가 있는데 통일교에서 네. 비서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비서실에서 당시 국민의힘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보게 와라. 한번 보게 와라. 한학자 총재가 만나고 싶어한다. 그럼 대선 이분이- 후보 시절에요? 아니 그 국민의힘 고위 인사 대선 후보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점이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정부 때. 때. 네. 제가 들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보고 싶으면 자기들이 와야지. 그렇잖아요. 왜 오라가냐냐.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권에 계속 약간 고위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뭔가 이권이나 이런 특혜 사업을 해결하려고 한 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한번 보게 와라는 게 되게 은밀한 뜻이 있었는데 이분이 잘 못 알아들은 거 아닌가요? 그거 신호를? 가면 이제 쇼핑백 3개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받았겠죠. 금고 열어서 네, 그걸 주고 이랬을 그렇죠. 텐데. 네. 네. 꼿꼿한 분이 계셨네요. 네. 이름 근데 밝히세요. 그런 분들은 같이 듣지 않았어요? 안 들었네. 지금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에 특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내일 김 씨 재판에 넘기겠다고 아예 예고를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 계속 행사하겠죠. 특검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술 거부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진술 거부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 기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법원에 뭐 명분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절차적인 수단 방법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나가가지고 뭐 진술하고 안 하고 뭐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 거는 맛배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앞으로 지금 제대로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소당할 것들은 아직 더 많을 것 같아요. 추가 기소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뭐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김건희 특검이 밝혀내는 진실들이 서울에서 부산 가다 종착역이 부산이다라고 보면 그냥 KTX 타려고 서울역 가는 정도예요. 지금이 출발도 안 했어요?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서울역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는 에스컬레이터 타는 정도입니다. 지금 기소를 하는 거는 명태균 게이트, 건진 게이트,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소수 몇 개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최소 16개가 일단 특검 대상이고 특검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 그렇죠. 너무 자꾸 나온다. 이거 일단 기소해놓고 계속 가요 어차피. 그래서 긴 여정이 아직 10%도 안 왔다. 계속 파국이군요. 계속 다 파야죠 사실은.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김혜성 씨 문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의 반클리프도 원래 특검 대상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 서희건설 사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선물한 사업가 서성기 시계도 씨에 안 대해서도 들어갔네요. 이제 압수수색 지금 오늘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축하난을 들고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찾아갔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위 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위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잘 잡아서 왔어야 되는데 나를 잘못 잡아서 와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장동혁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장동혁 대표가 말한 본회의의 난이 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부결돼서 국회의원 보이콧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이 비상계엄 옹호하고 뭐 탄핵 반대하면서 정광훈 씨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국회가 헌법 소호기관이자 비상계엄의 피해자인데 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거는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좀 인권위원 추천할 인사가 그렇게 없나요? 왜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분들 어디 동대표도 추천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제일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진실화해 이쪽 위원회 거기 극우 인사를 넣었잖아요. 독립기념관장 극우 인사를 집어넣습니다. 전혀 제일 반대되는 사람들을 그쪽에 집어넣은 거죠.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부터 해서 이전에 논란 많았죠. 김용현 인권위원. 근데 이번에 새로 추천한 인권위원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물론 나는 그분들이 좀 꺼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권 관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 분을 인권위에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왜 그렇죠.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다른 이상한 이유에 예를 들어서 뭐 벤처 발전위원회 보낸다. 좀 뭐 그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왜 인권위에 보내는지 윤석열 정부가 끝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른바 성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차별적 발언 그리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분들 인권과 제일 먼 분들을 추천을 해요. 그럼 국민의힘이 묻고 싶은 게 만약 그러면 본인들이 볼 때 본인들이 예를 들어 뭐 저는 그단을 되게 싫어하지만 정부기관이나 또는 북한을 추종한다는 분들을 만약 그런데 보내면 본인들은 찬성해요? 아니잖아요. 너무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좀 인정하더라도 기본 선을 훨씬 넘는 분들이다. 너무 기준선 이하의 분들을 추천했다. 이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추천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랑 생각을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 추천한 거잖아요. 우리 편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 바운더리 안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뭐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고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뭐 극우적인 뭐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그러한 국민의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2명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 추천하고 정말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수의 이 바운더리가 정말 많이 축소됐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의 인사들을 제대로 추천해서 이제 그럼요. 가면 그걸 만약 부결시켰다. 그럼 보이콧을 하겠다. 뭐 맞습니다. 일정을 가지고 맞습니다. 하겠다라는 게 좀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지금 신임 당 지도부 출범했는데 이런 분들 부결시켰다고 뭐 보이콧하겠다. 나 지금 뭐 축하난 들고 왔는데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네요. 전한길 씨 유튜브 보면서 아유 맞아 슈퍼챗 써야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피합니다. 제1야당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정당이에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정광훈 씨 당하고 똑같은 건데 너무 의석수가 현재 많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게 올해만 880억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어제는 즉답을 피했어요. 단순한 만남 큰 의미 없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 도착한 이후에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거 회동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하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메시지나 행위를 안 해가지고 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가는 게 맞고 갈 것 같아요. 야당 대표라면은 이런 여야 대표 회동 이런 데를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먼저 얘기를 해야죠. 아유, 빨리 그냥 여야 영수회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동혁 당 대표가 대통령 꿈이 있대요. 그러면 대통령 꿈이요? 네, 본인이 막 얘기하고 다니. 난 대통령 될 거야. 난 대통령 꿈이 있어.
급을 이번에 영수회담을 하면 대통령급으로 자신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조금 튕기다가 갈 것 같습니다. 저도 뭐 100%갈 거라고 봐요. 어제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안 가면 제가 이 말에서 안 간 거예요. 근데 말대로 되기 싫어서. 아, 근데 그대로 어제 하기 싫어 이런 거죠. 즉답을 피한 다음에 그냥 좀 과장해서 상상해 보면 집에 가서 혹시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선 장동혁 의원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이 사진을 절대 놓칠 수는 없죠. 그럼. 본인은 그러면 아마 강경하게 뭔가 협치하는 모습도 보이겠지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아픈 데 같은 걸 찌르면서 강경하게 나갈 겁니다. 그 이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상호 수석이 정 싫으시면 뭐 그럽시다.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